환경계획과의 정형원 선생님과 또 정현주 선생님께서 준비하신 발표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왜 혐오의 공간이 되었는가라는 주제입니다.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해 주신 것에서 조금 제목이 바뀌었는데요. 저희 공공임대주택은 어떻게 혐오의 공간이 되는가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서울대학교 환경계획학과 석사과정 정형은이라고 합니다. 네, 연구의 배경입니다. 주택은 큰 금액을 요구하기에 가구의 저축 가능성과 구매력을 크게 제약합니다. 그리하여 대부분의 나라들은 복지 국가 유형에 따라 주거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89년 영구임대주택 공급을 시작으로 주거 취약계층에게 직접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임대주택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하지만 특정 공간에 집중적으로 건설되어 저소득층의 집단화를 초래하였고, 이는 공공임대주택 전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인식은 기초생활수급자 같이 능력 없는 사람들의 주거지, 슬럼가, 사회적으로 필요하지만 나는 절대 가지 않을 곳으로 여겨집니다. 2020년 LH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단순 부정인식, 그리고 주공아파트, 이게 앞서 설명드렸던 1989년도에 지어졌던 그 영구임대주택 아파트의 이름인데요. 이 주공아파트의 비호감, 그리고 주변 집값 하락 우려, 그리고 혐오시설이라는 점에서 부정적이었습니다. 또한 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굉장히 높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저소득층일 것이다. 그리고 주민 수준이 낮을 것이다. 그리고 부정수급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와 같이 이들의 대체적인 반응은 부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인식들은 대체로 언론 기사나 SNS 상에 떠도는 평판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고 각인한 것으로 확인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단순 부정인식, 집값 하락에 대한 우려, 저소득층일 것이다, 주민 수준이 낮을 것이다, 라는 이러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인식과 감정은 모두 비존재적이고 경험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려움, 불안, 위협과 같은 감정은 언제나 미래에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는 존재하지도 않지만 그렇게 끝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잠재성을 지니는 불확실성은 우리의 몸과 마음에 남아 이런 것이 현실적이고 실제일 것이며 항상 그럴 것이다 라고 느끼게 합니다. 이러한 실제적 현실성은 정동적이라고 표현이 되는데요. 즉, 우리가 의식하기 전에 이미 신체에서 감각하는, 언어화되진 않았지만 이런 부정적인 인식을 날 것의 감각으로 체화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정적 인식을 방증하듯 전국적으로 공공임대주택 반대 운동이 거세지고 있으며 최근 2년간 접수된 공공임대주택 관련 민원 중 임대주택 예정지 인근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사진은 몇 개만 가져온 건데요. 정말 전국에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수의 반대 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드린 것과 같이 저소득층 그리고 주민 수준이 떨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인식은 이러한 입주민들,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입주민들을 타자화하고 이들을 위협의 대상으로 여기게 됩니다. 또한 주택이 교환 가치가 된 이 사회에서 내 집 옆에 이 빈 땅에 임대주택이 아닌 집값 상승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혹은 주거 환경 인프라에 대한 그런 기대 붕괴 틈새는 일련의 그런 감정들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렇게 복합적인 정동은 혐오의 정동으로 변질되고 인근 주민들에게 공유되어 운동 실천의 형태로 발현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민달팽이 유니온에서 조사한 결과 이렇게 공공임대주택 반대 운동이 발생할 경우 해결률은 14.3%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번 반대 운동이 일어나면 임대주택 계획은 거의 무기한 지연되거나 백지화됩니다. 여기 오른쪽 표를 보시면 현재 반대 운동으로 인해서 지연되고 있는 임대주택은 2018년 기준 약 7만 호 정도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이렇게 공공임대주택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이기적이라는 그런 일관된 목소리를 쏟아내는데요.
하지만 주민들의 반대 운동을 단순히 님비나 이기주의로만 평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재산권이라는 이런 기본권을 확보하기 위한 정당한 요구라고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 연구를 최대한 중립적인 관점에서 진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야 이런 연구 배경으로 도출한 연구 질문은 이렇게 임대주택이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된 그 인근에 사는 인근 주민들은 임대주택 예정 발표 이후에 어떠한 감정과 생각을 느끼는가, 그리고 이러한 감정들과 여러 생각들이 어떻게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런 동네, 그런 인근 단지와 그 임대주택 예정 부지라는 공간과 상호작용하면서 혐오와 반대 운동을 추동하는가를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저는 공공임대주택 반대운동 사례에 이 정동 이론을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이 정동은 아까도 살짝 설명을 드렸는데 그 인식으로 재현되기 전 느껴지는 날것의 신체 감각입니다. 이는 즉각적으로 언어화되기 전에 우리가 의식적으로 개념하기 전에 느끼는 그런 신체의 일련의 감각인데요. 예컨대 뭐 저희가 시체를 봤을 때 그 시체가 막 어떤 것이다 의식도 하기 전에 몸이 떨리거나 눈물을 흘리는 그런 그러한 사례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감각에서 출발하여서 이것이 시체구나, 이것은 죽은 몸이구나, 이것은 무서운 것이다, 이렇게 문화적 의미화를 거쳐서 그래서 나는 두렵다, 그래서 눈물이 난다라고 이렇게 감정에 도달하는 그런 선형적인 것을 정동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정동은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발현되는 다양한 신체적 변형 혹은 그 영향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타자는 이렇게 인간 대 인간으로만 국한되지 않기에 인간과 비인간, 재현과 비재현을 모두 고려하는 그런 관계적 사유가 필요하다고 마수미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비인간적 예시는 뭐 특정한 물건을 보면 신체가 먼저 반응하는 것, 이것은 의식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발생하는 신체적 감각이 곧 정동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우리는 타인의 표정 혹은 눈빛, 자세를 통해서 언어로 재현되지 않았던 그런 감정들까지도 정동으로 포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끊임없이 타자와의 마주침 속에서 정동하고 그들에 의해서 정동됨을 받습니다. 이렇게 정동적으로 변화한다는 것은 관계를 맺는 것이며 이는 사건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정동 이론을 이제 공간으로 확장해 본다면 이런 도시는 이렇게 타자들과의 끊임없는 마주침의 장이자 들끓는 정동의 소용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동은 장소에 대한 특정한 감정과 느낌의 구조를 형성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공간을 단순히 정동을 담는 용기나 매개로 보는 것을 넘어서서 그 공간 자체가 운동과 변화의 성질을 갖는 정동 그 자체에 가까운 것으로 바라봅니다. 그리하여 저의 연구는 그 공공임대주택 예정지 인근들과 주민들과 이들이 사는 장소, 그들이 사는 동네, 그리고 그들의 동네 옆에 위치한 그 공공임대주택 예정지에 대한 정동을 파악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이러한 정동은 주민과 주민, 그리고 주민과 장소의 마주침을 통해서 쉽게 전염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뭐 사람들이 이렇게 공공임대주택 발표가 난 후에 오며 가면서 나타내는 여러 가지 표정, 태도 같은 비재현적인 것도 될 수 있고 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집 옆에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오는데 하면서 이렇게 나누는 그런 재현된 것들 통해서도 자신의 그 감정, 정동이 전염될 수 있으며 내 집 옆에 있는 공공임대주택 예정지를 뭐 출퇴근할 때 보면서 그 장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정동들 같은 것들도 쉽게 서로에게 정동되고 정동됨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동은 장소에 끈적하게 달라붙어 특정한 감정과 강렬함을 구축해 나갑니다. 이러한 정동이 어떠한 방식으로 주민들과 장소에 확산되어서 뭐 공공임대주택 반대 청원이나 이런 시위, 그런 와 같은 집합운동 추동의 감정적 근원으로 확장되어 가는지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네, 선행연구는 비선호시설에 대한 것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님비를 비선호시설이라고 명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야 이 비선호시설에 대한 선행연구는 대부분 그 갈등 요인 파악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 입지 갈등이 대부분이었고, 뭐 편입 구조와 사전적 불공평성,
뭐 정책 결정자의 대응,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갈등 요인이 어떤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해결되어야 된다. 이런 연구들이 대다수였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님비 현상, 비선호 시설에 대한 것을 혐오의 관점으로 분석한 선행 연구들은 해당 공간 이용자에 대한 혐오와 배제가 공간으로 이어진다고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인식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실증 연구를 기반으로 하였으며 어떠한 인구 통계학적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부정적인가에 대한 양적 연구가 대다수였습니다. 주의선의 연구를 보시면 그 공공임대주택 예정지 인근 주민들은 주택이 작아일수록 그리고 자녀가 있을수록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아파트 가격에 대한 우려가 클수록 임대주택 설립에 반대하는 그런 님비 성향을 보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저의 연구는 이러한 선행 연구에서 나타내는 뭐 단순한 그 반대 운동의 갈등 요인 혹은 인구 통계학적 특성을 넘어서서 정동 이론을 관찰함으로써 이러한 그런 정동이 어떻게 발현되고 확장되어서 주민들과 장소의 정동을 재형성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정동이 혐오와 집합운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저의 연구 방법은 사례 연구이고 그 공간적 범위는 공공임대주택 예정 부지를 포함한 그 인근 동네, 인근 단지로 지정하였습니다. 인터뷰를 실시할 생각이고 그 공공임대주택 예정 부지 인근에 살고 있는 그런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예정지를 중심으로 인간, 사물 및 공간의 감정적 그리고 정동적 관계성을 중심으로 논의할 것이고, 그리고 임대주택 예정지 발표 이후에 형성되고 있는 인근 주민들의 새로운 정동적 삶을 비선형적으로 포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네, 연구 분석 틀인데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정동은 지금 현재를 중심으로 하여서 미시적인 과거, 그리고 미시적인 미래와 상호작용하면서 계속해서 재형성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하여 어느 한 시공간적 시점을 지금 여기 이렇게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정동, 그런 감각은 그 순간에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치 파동이 중첩되어 간섭이 생기는 것과 같이 주민들과 장소에 대한 그런 정동이 중첩되어서 흘러내리는 그런 순간들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저는 그러한 순간들을 임대주택 계획 발표, 그리고 반대운동 촉발, 그리고 이런 계획 취소를 위한 주민 소송이 일어났을 때로 분석하였습니다. 이러한 시점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주민들 간의 정동과 이 주민들과 공간에서 발생하는 정동들을 포착하여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분석 틀을 통해 도출한 예상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형성된 그런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정동이 이렇게 주민들에게 침잠되어 있었으나 이제 그 임대주택 계획이 발표된 이후로 이제 동네 분위기로 아마도 발현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 타자에 대한 불안과 위협, 이런 투기적 도시화에 대한 실망의 정동은 공공임대주택 예정지와 동네에 끈적하게 달라붙어 그 주민들의 마주침 속에서 더욱더 부정적인 큰 파동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리하여 이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한 혐오의 정동으로 변질되고, 그리고 이것이 어떠한 반대 운동, 실천의 형태로 발현될 것이라고 예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공공임대주택 예정지와 동네는 이러한 공간은 재현적 그리고 비재현적 의미로서 이 과정 안에서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재생산하는 의미를 지닐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함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았던 그런 공공임대주택 반대 운동의 정동을 파헤침으로써 어떠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런 혐오의 정동이 확산해 나가는지 그 복잡다단한 정동과 감정을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또한 지금 공공임대주택 반대 운동이 일어나면 해결률이 굉장히 낮은데 이러한 반대 운동의 해결책 혹은 실마리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단순히 이기주의로 치부되었던 그런 비선호 시설, 님비 현상에 대한 그 주민들의 복합적인 이해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미디어의 경우 그 공공임대주택 반대 운동을 주민 전체가 하는 것으로 그런 님비 현상으로 호도하는 경향성을 보입니다. 하지만 제가 예상했을 때 그 주민들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 그리고 내 집이 자간지 전세인지, 그리고 이제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올 텐데 거기서 내 집이 얼마나 가깝고 먼지, 그리고 그들 각각이 가진 윤리적 기준과 판단에 따라서 공공임대주택 찬반으로 이런 주민들이 분명히 분열되는 양상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정동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그리하여 예컨대 제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인근 주민이라면 옆집에 이거 반대 청원에 사인 좀 해주시겠어요 했을 때 그들이 아니요 저는 안 할게요 했을 때 느꼈을 그 당혹감 혹은 뭐지라는 약간 적대감 이런 것들이 이제 분열의 틈새에서 스며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동이 이제 또 반대 운동을 전복시키는 시발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을 이제 함의로 도출하면서 이 연구를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네, 그 발표에 관련해서 질문이나 코멘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혹시 제가 질문해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에서 강사로 일하고 있는 지명인이라고 합니다.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굉장히 저도 관심을 갖고 있는 이론을 많이 얘기해 주셔서 너무 재밌었는데, 한 가지 질문은, 혐오나 당혹감 같은 감정적인 개념들을 많이 쓰셨는데, 또 연구 방법으로는 정동 이론을 쓰셔서, 처음에 말씀해 주신 대로 정동은 약간 감정으로, 그러니까 이모션으로 구체화되기 전에, 약간 그런 단계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연구하기가 참 어렵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혐오를 구체적으로 쓰신다면, 정동 이론보다는 정신분석 쪽이 더 이론적으로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아마 잘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고, 그래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궁금합니다. 네, 일단 감사드리고요. 제가 정동에 대해서 아주 깊게 공부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정동 같은 경우에도 그 날것의 신체 감각만을 정동이라고 정의하는 학자들이 있고 그것이 감정적으로 발현된 것까지 정동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로 약간 두 파로 제가 정확하게 아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읽었던 책에서는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것을 그 정동을 어디까지 정의해야 하며 어디까지를 분석의 틀로 잡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사실 제가 아직 파일럿 인터뷰나 사례지를 가보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인터뷰를 해보고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정동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할지 혹은 말씀 주셨던 것처럼 아예 좀 연구의 분석 틀이나 그런 방법론을 좀 바꿔야 될지 혹은 조금 주제를 수정해야 될지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저는 이경희 선생님, 네, 말씀하시죠. 네, 네.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맞는 것. 하세요. 저기, 아닙니다. 선생님 먼저 하시죠. 이건 좀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저 아직 이제 그 시작을 안 한 그 프로포절 단계의 발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혐오의 그 대상자가 되는 그 사람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할까라는 게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기존의 연구를 보게 되면은, 그 임대주택이 왜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는데, 갑자기 궁금해진 거는 그 대상자인 그 임대주택 거주자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그런 연구가 혹시 있었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교수님 질문 감사합니다. 제가 봤던 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인식에 관한 내용들은 보고서에 몇 가지 있었고, 또 소셜믹스라는 그 좀 특정한 공공임대주택의 양식에서 그들의 입장을 약간 표명하는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사실 공공임대주택에 관심이 있지만 지금의 연구의 방향이 그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약간 허용해주면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연구가 되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지점이 저도 지금 연구가 필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은 그 자신들이 혐오의 대상이 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소셜믹스에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거기 산다는 걸 절대 들키고 싶어 하지 않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을 보인다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도 한때는 주택 연구를 사랑했던 사람으로서 그 되게 관심 가는 주제인데요. 몇 가지 이제 발표를 들으면서 궁금했던 건 사례 지역을 아직 정하시지 않으신 것 같은데 그 임대주택이 보면은 임대주택 단지만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재개발된 경우에는 그 일반 아파트 내에 이제 그 임대주택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LH 가는 경우는 대부분이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그 공공 임대라는 표현을 쓰였지만 이 유형이 굉장히 그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느 정도로 나누셨는지, 그리고 또 임대주택의 이런 분위기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굉장히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례 지역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그 설계하실 때 어느 정도 고려가 되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 첫 번째로 그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도 이 유형이 굉장히 다양하고 그 착공 단계에서부터 그 땅을 어떻게 할지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눠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그를 고려하지 못한 이유는 이 주제가 조금 민감하다고 저 스스로도 생각하고 제가 인터뷰를 몇 번 요청을 드렸는데 거절당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인터뷰가 가능하고 그 약간 컨택이 돼서 스노우볼을 할 수 있는 그 곳에 대해서 아마 연구를 하게 될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의 고려를 저도 하고 싶지만 지금의 그냥 인터뷰가 가능한 그런 단지로 아마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두 번째 질문은 그 지방과 수도권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지금 젊은 친구들이나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잘 활용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임대주택 반대 운동이 정말 크게 일어나는 곳은 경제적으로 부유한 곳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제가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데 이러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반대가 혐오라고 이야기는 되어지지만 그 안에서 자신의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그 우려가 오히려 혐오보다 더 큰 것 같다는 생각이 점점 공부할수록 들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임대주택 반대 운동도 지방과 수도권이 당연히 다르지만 좀 더 집값에 민감하고 그 경제적으로 부유한 곳에서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 지점들이 좀 포착이 돼서 그런 것들이 좀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석사학위 논문을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발표하시는 거죠? 아직은 2학기라서 네네. 그냥 공부해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 인터뷰를 직접 이렇게 뚫는 경우는 참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이런 임대주택 관련해서는 생각지 못한 기관들과 많이 컨택을 하셔야 돼서 아마 발품을 많이 파셔야 되지 않을까. 하지만 굉장히 재밌고 의미 있는 연구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할 처지는 아니지만 기대하고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정말 죄송한데 어디서 조금 도움을 얻을 수 있을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 민달팽이에 직접 아시는 분을 일단 뚫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목록은 일단,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저는 그 한국도시연구소밖에 모르는데 그 지방에서 왜 마을 만들기랑 왜 지역 문화활동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오히려 그러니까 아파트를 기억하고 추억하고 이런 프로젝트를 많이 하셔가지고 오히려 접점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